주식 줄랭이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주식 줄랭이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함께 공부합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대충 겨울행할 줄랭이입니다. 본 영상 컨텐츠는 리딩이나 정보 추천이 아닌 주린이의 공부하는 모습을 담은 성장 컨텐츠이니 절대 따라하시면 안됩니다. 주식 매매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장은 어떠셨나요? 네, 오늘 장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개파락으로 시작을 한 다음에 좀 밀렸다가 다시 나름 밀어 올린 모습 체크해 보실 수 있는데 썩 좋은 형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추세가 좀 깨졌거든요. 그래서 수급의 주체를 봤더니만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개인이 열심히 매수한 모습 보실 수 있는데 코스피 코스닥 개인만 샀고요. 외국인과 기관계가 매도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환율을 꼭 체크해 봐야겠죠. 그래서 환율 같은 경우는 장중에 한때 근데 좀 많이 들었어요. 1387점 네, 9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또 이렇게 밀려서 올라간 모습 체크해 보실 수 있고 현재는 1392원에 머물러 있는 모습도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9월에 다음 주에 FOMC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FOMC를 앞두고 채권 금리가 급등을 조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유가 뭔가 하고 봤더니만 역대급 침체가 오지 않겠는가 하는 그 불안감이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진짜 안전 자산을 향해서 가든지 아니면 진짜 막 뭐 비청산을 하든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생각을 조금 하면서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금리가 5% 부근까지 가면 어떡하지? 막 이런 시장의 불안감이 계속 고조가 되면서 네, 연일 가파르게 네, 채권 금리들이 오르고 있는 거 네, 체크해 보실 수 있어요. 그 세계은행에서 얘기하기를 전 세계 기준금리가 이제 인상을 조금 하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당연히 수순으로 경기 후퇴가 우려가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다고 하면 내년 자체는 굉장히 또 힘든 시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우리 월급 빼고 막 다 오르고, 네, 거기다가 이제 이자율까지 많이 올라가지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사들은 잘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는 어제 철도 파업이 예고가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강하게 개입을 해서 지금 철도 파업을 일단 막았다고 합니다. 네, 왜냐면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막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바이든이기 때문에 당연한 수순으로 안 되겠다. 지금 철도 파업 되면 큰일 나니까 니네 지금 철도 파업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잠정 협상을 타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들도 한번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바이든의 지지율과도 굉장히 연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체크를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민주정상회의를 12월 화상으로 개최를 하겠다고 바이든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 지금 어떤 것들을 얘기할까 뭐 봤더니만 일단은 민주나 인권에 대한 것들을 네, 얘기를 할 것이고 미국의 외교 중심으로 얘기를 하지 않겠는가. 네, 그래서 지금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중국과 러시아 뭐 이런데 권위주의 국가 견제를 하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돈독한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나라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화상회의를 하지 않을까라는 거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 그다음에 기시다와 양자회담을 지금 할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요때 이제 전기차법이나 강제동원 배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기사 쭉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한미 통화 스와프 논의가 있지 않을 건가 뭐 이제 이렇게 지금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한미 통화 스와프가 진짜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조금 네 좋아질 것 같긴 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네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네 얘기가 진짜 실제로 진행이 될지 어떨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해 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시진핑과 푸틴이 정상회담을 했죠. 네, 정상회담 했는데 여기서 지금 얘기가 나온 것은 네, 지지 확인을 하고 협력을 확대하자 뭐 이런 얘기가 오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이렇게 관계를 조금 더 이렇게 지지한다. 서로 우리는 돈독해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 체크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시진핑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푸틴이랑 회담을 둘이 했잖아요. 근데 이 다음날 미국이 전쟁 금융 지원을 네, 추가적으로 제재하겠다. 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니네가 만났어? 그래도 더 강하게 제재를 할 거야. 지금 이런 식으로 또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 것도 체크해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둘 수 없겠죠. 네, 저 둘이 저렇게 사이가 너무 좋아지면 좀 불편한 일이 생기니까 아무래도 강하게 조금 밀고 나가는 모습도 체크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시진핑 방안을 초청을 했고, 뭐, 그 다음에 한중 관계 새로운 30년 계기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오늘이죠. 16일 방한 중인 리잔스 중국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장, 네, 서열 3이라고 하더라고요. 요 시진핑 국가 주석의 방안을 초청했다라고 지금 기사가 뜨면서, 요렇게 지금 만나는 모습 체크해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한중 관계가 조금 애매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에도 약간 확 붙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중국을 또 잘라버리기도 애매하고 뭐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왜냐면 우리는 수출국가이기도 하고 또 중국에 또 나름 많이 의지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약간 지금 외국어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 요렇게 조금 만났다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이 상태에서 그러면 시진핑이 어떻게 반응이 나올지를 우린 잘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의 8월 소매 판매가 5.4%라고 해요. 그래서 경제 회복세 유지를 전망을 조금 하고 있다라는 거 네,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이런 것들도 중국도 약간 이렇게 영향이 있더라고요. 확실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는요, 지금 5년 만에 법무 1군을 소집했대요. 그래서 법 통제를 강화시키고, 뭐, 사회 이완을 경계하겠다. 뭐, 지금 요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 체크해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런 기사들이 좀 나왔을 때 우리나라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도 한 번씩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역성장을 했잖아요, 북한이. 근데 5개년 계획서는 경제 성장률을 7%대로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이제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항상 계획은 있지만 이대로 될진 지켜봐야 되거든요. 근데 러시아나 지금 중국이랑 관계가 좀 좋기 때문에 서로 조금 윈윈하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더 들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우리가 나중에 좀 우리나라 관계는 일단은 별로 좋지 않지만 행여나 뭔가 더 좋아질 수 있는 게 있을까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백악관 같은 경우는 네, 북한이 핵 위협에서 네,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네, 이제 확장 억제라는 것은 동맹국이 핵 위험을 이제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이랑 동맹국인데 이렇게 확장을 딱 받아요. 핵 위협을 받아요. 그러면 미국이 이렇게 막 이렇게 압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억제력을 확장해서 동맹국에 제공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관계를 확인했다고 하니까 네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북한이 우리나라를 공격한다 그러면 미국은 도와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또 보시면 요게 또 문제더라고요. 요새 그 아무래도 이번에 막 홍수도 많이 나고 막 또 보면은 막 가뭄이었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러면서 김치가 마트에서 막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가 하고 봤더니만 배추 가격이 너무 폭등을 해가지고 네 포장김치가 훨씬 싸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왜냐면 또 배추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사 먹는 게 더 싸 뭐 이런 얘기도 막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요런 기사들이 떴던 거 보면 네 우리나라 또 조금 힘든가 뭐 싶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우리 서민들이 굉장히 또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상황을 네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코로나 확진자 수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그 추석 이후에 한번 확 뛰었다가 그 이후에 다시 확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5만 명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좀 막 팍팍팍팍 주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코로나19 이제 비상에서 일상 대응으로 전환을 조금 논의해야 되는 게 아니야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럼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 뭐 제 마스크를 번내 만에 이런 것까지 이제 얘기가 나올 수 있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영국은 이미 1월에 실내 마스크를 의무 해제했대요. 네. 굳이 이제 할 필요 없다 이거죠. 그리고 독일, 프랑스, 이스라엘, 미국도 올해 봄부터는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또 우리나라도 별로 그렇게 이렇게 세게 하는 나라가 별로 없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도 마스크를 벗어 던질 때가 되지 않았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하나 문제점은 독감이 퍼지고 있더라고요. 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코로나가 갔으니까 끝났나 보다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면서 갑자기 독감이 유행주의보가 발령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어린이가 21일부터 접종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어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요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약간 내가 증상이 있는데 코로나 검사인데 코로나 검사가 안 나와요. 그러면 내가 독감인가? 라는 것을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으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렇게 또 독감주의보, 네,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 체크해 놓으실 필요가 있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수족구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수족구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아이가 좀 열이 난다거나 하시면 요런 부분들도 좀 체크하셔가지고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뉴스는 오늘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0.79% 하락을 했고요. 2382.79포인트로, 칠판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신 거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요것도 보시면 이제 그럼 추세가 썩 좋지 않네요. 원래 어제까지만 해도 여기서 이런 추세를 네, 띄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갭으로 빠지는 바람에 네, 갭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바람에 요렇게 좀 상승을 할 건가 하는 그 추세를 깨버렸고요. 종가 마무리도 요 아래에서 됐기 때문에 추세상으로는 이제 더 하락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조금 해보실 수 있고 아무래도 9월에 FOMC 요 자체가 조금 부담이 되지 않았나 싶고 시장에 그리고 요렇게 지금 요 위에도 이렇게 원래 이렇게 강한 하락 추세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를 지금 요 밑에 있는 요것도 뚫지 못하고 이렇게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럼 여기 아래까지 이제 달리러 내려오나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또 장이 너무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것도 체크해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전체적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네, 하락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것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합리적으로요. 그래서 지금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시면 네, 오늘 좀 하락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1.45%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네 770.04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신 거 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얘도 똑같아요. 네 어제처럼 이렇게 약간 저점이 높아지는 쌍바닥을 찍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갭으로 빠지면서 음봉을 밀어 내렸기 때문에 요 아래가 지금 네 종가 마무리가 이 추세 밑으로 막 됐잖아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 더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 동안에 별일이 없어야 될 텐데 행여 별일이 있으면 조금 다음 주가 힘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조금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녹록치 않은 장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말 동안에 또 무슨 얘기가 나올지, 또 어떤 사고를 칠지 좀 걱정이 되는데 별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별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너는 오늘 뭐 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오늘 요걸 팔았습니다. 네, 다음 주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들고 있을까 말까 고민을 조금 하다가 고려신현 정보가 오늘 어쨌든 왔다리 갔다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들고 있을까 아니면 팔까 하다가 제가 예수금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를 했고요. 그래서 뭐 그냥 뭐 800 얼마 좀 벌었는데 요 정도 그냥 만족을 하기도 했어요. 어차피 계좌가 녹아내리는 것보다는 그냥 수익이 있을 때 좀 팔고 예수금 가지고 있다가 뭐 단타를 조금 치든지 하는 게 훨씬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말 동안에 행여 주말이 딱 끝났는데 만약에 장이 막 올라가요. 그러면 얘는 지금 요새 지수 방어 종목으로 해서 떨어지거든요, 반대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비둬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9월 달에 뭐 FOMC 하면서 뭐 또 금리 인상이 강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면 얘가 또 그 이익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때 봐서 좀 단타를 치던지 뭐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 가지 종목 들고 있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장은 어떠셨는지 너무 궁금하고 뭐 그렇게 녹록치 않네요. 장이 녹록치 않아요. 뭔가 좀 올라가나 하면 막 팍 떨어지고요. 네, 우리나라 장이 좋았는데 갑자기 미국 장이 박살이 나거나 뭐 이런 일이 자꾸 있어가지고 뭐 예상하기 조금 힘든 것 같고 시장에서도 공포감이 계속 이렇게 조성이 되다 보니까 네, 내일이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옛날처럼 막 사고 냅두면 올라간다, 이제 이런 장은 아예 그냥 끝난 것 같고요. 지금은 현금을 들고 있는 것이 제일 현명한 것인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그런 장이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오래 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맨날 그런 얘기 하셨어요. 주식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게 제일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 계좌가 다 녹아내리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한 주 동안 이번 주도 녹록치 않았는데 다음 주도 그렇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조금 감안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주말에 잘 이렇게 리플레시 하셔가지고 다음 주 장도 파이팅하게 맞이하시길 바랄게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택증교은행의 주식 출랭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띠링띠링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함께 공부합시다.